임신의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임신했을 때 신체적 변화는 나타나지만 의학적인 검사상에서는 전혀 임신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때문에 상상 임신을 겪고 있는 환자 중에서는 진단 결과를 부정하거나 의료진을 신뢰하지 못하는 등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임의 성세포들 산부인과 전문의 이음입니다. 드라마를 시청하다 보면 클리셰처럼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상상임신인데요. 근데 이러한 상상임신 드라마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정말 이 상상임신 증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종종 뵙게 되는데요. 오늘은 임신이 아닌데 마치 임신처럼 느끼는 증상, 상상임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또 해당 증상은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임신은 말 그대로 실제로 임신하지 않았는데도 임신과 동일한 신체 증상과 변화를 보이는 가임신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심신장애라고 할 수 있어요. 상상 임신 증상을 겪는 환자는 본인이 임신한 상태라고 확신하면서 여러 신체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입덧을 하는 건 물론이고 실제로 생리가 중단되고 임신한 것처럼 배가 불러오고 유방이 팽창되고 심지어 유즙도 분비되고요. 태몽도 꾸고 태동감까지 경험하는 등 임신하는 것과 똑같은 증상을 겪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상 임신 증상을 겪는 환자분들이 혈주 또는 HCG 검사라고 소변으로 임신성 호르몬 검사를 한다거나 초음파 진단을 하면 임신의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임신했을 때 신체적 변화는 나타나지만 의학적인 검사상에서는 전혀 임신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때문에 상상 임신을 겪고 있는 환자 중에서는 진단 결과를 부정하거나 의료진을 신뢰하지 못하는 등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상 임신 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요? 상상 임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시민성, 생물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으로 판단되곤 있습니다. 상상 임신의 원인으로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임신에 대한 강한 바람 또는 두려움, 스트레스, 과거 불임이나 유산, 사회적 압박 등 심리적 갈등이 상상 임신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한 심리적 갈등이나 욕망이 뇌의 해마, 편도, 시상하부, 뇌하수체 등에 영향을 주면서 내분 비축을 자극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프롤락틴, 에스트로겐, 난포 자극 호르몬 등 호르몬의 이상 분비가 발생하게 되면서 실제 임신과 유사한 신체 반응을 유도하게 되는 게 상상 임신의 발생 원인입니다. 이외에도 특정 약물 복용이나 갑상선, 뇌하수체 질환 등의 신체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2차적 상상 임신도 매우 드물지만 상상 임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에 상상 임신은 단순하게 개인적인 망상이나 착각이 아니라 마음과 뇌, 호르몬과 신체 기능 전체가 연동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옳으며 실제로 다양한 최신 의학 연구에서도 상상 임신은 복합적 기전에 의한 증상으로 정의 내리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상상 임신의 진단은 임신이 아니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확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가장 먼저 소변이나 혈청의 임신성 호르몬을 측정해서 임신 가능성을 확인한 뒤에 HCG 수치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초음파로 자궁 내 태아나 임신낭 존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결과 임신한 신체적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데 이때 이러한 진단이 나왔는데도 환자가 확고히 임신을 주장하게 된다면 이를 상상 임신 증상으로 의심하고 진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상 임신으로 진단이 나오면요. 이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치료의 핵심은 임신이 아님을 환자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임상적으로 초음파나 혈액검사 등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주면서 반복적이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상상 임신으로 발생했던 각종 신체적 증상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서적인 혼란이라든지 불안, 우울 등을 함께 동반하는 환자들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정신건강의학과와 함께 협진을 통해 치료를 진행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심리치료, 가족상담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개입을 통해서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 접근하면서 심한 불안이나 우울이 있는 경우에는 항우울제, 항불안제 같은 약물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동일한 증상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꾸준한 심리상담을 권고하기도 하고요. 한편 상상 임신과 비슷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은 하지만 포지션이 반대인 질환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임신 거부증입니다. 이는 상상 임신과 반대로 실제 임신은 했지만 자신이 임신했음을 인정하지 않는 증상입니다. 이 증상은 임신 경험이 없는 젊은 여성이나 예기치 않은 임신 또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의해 자주 나타납니다. 또 임신 거부증이 있는 여성은 임신은 했으나 체중 증가, 복부 팽창, 생리 중단 등 몸의 변화를 명확하게 느끼지 못하거나 태동이나 입덧, 유방 팽창, 유즙 분비 같은 전형적인 임신 신체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가 않고 심지어 출산이 임박할 때까지도 본인이 임신한 사실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도 월경과 비슷한 출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임신 사실을 끝까지 아니라고 이제
부정하기도 하고요. 특히 임신거부증이 상상임신보다 더 위험한 건 임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산모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출산 과정에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상상임신보다 임신거부증이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하는 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상임신은 여성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뇌와 몸 그리고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에 종합적으로 신체나 심리, 가족을 아우르는 의학적, 사회적인,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만큼 주변의 관심과 치료 권유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걸 유의하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모란역에서